자, 이제 18페이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1번 내용은 필요가 없고요. 2번 수립기준 모르면 간첩이요. 공법상 무슨 계획 수립기준 100% 국장이 정하고요. 수립자는 자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에 수립해야 된다. 그 지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그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요? 도의사가 지정하고 그럼 누가 합니까 하면 시정원수가 공동하죠. 공동. 또 일정한 경우는 도지사가 단독하죠. 시장원수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한다든가 시장원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또 도지사는 시장원수 요청받아서 공동할 수도 있어요. 이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걸쳤다면 누가 하는데요? 국장이 지정하고 수립은 누가 하고 시도가 공동.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이 단독. 국가계획은 국장이 단독. 국장은 시도 요청에 따라서 공동할 수 있다. 이걸 갖다 하나로 말하라고 하나로. 광역계획권이 도 안에 있으면 누가 한다고? 시장으로서 공동 이렇게 말하는데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가 공동 이렇게 말하는데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해요? 이러고 물어보면 통째로 하나로 말해야 된다. 그때는 누구랑 순서대로 얘가 대빵이니까 국장, 시도, 시장원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국장, 시도, 시장원수가 수립한다. 국장, 시도, 시장 수립한다. 그걸 먼저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씩 분석 들어간 거예요. 같은 도 안에 있다 시장원수 공동 수립하다 합의가 안 되면 상호간에 합의가 안 되면 박스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가 공동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국장한테 조정 신청.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면 조정 신청은 국장하고 도지사는 단독으로 오면 조정 안 해줘요. 공동으로 오면 바로 조정해주고 단독으로 오면 조정 안 해주고 다시 한번 협의해라. 협의를 공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부터 조정. 국장 도지사는 조정해야 되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뭐 한다고? 심의. 전문가들 심의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그때 시도 시장으로서는 나와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국장 도지사가 조정해준 결과를 반영 끝맺음이 하의한다. 이렇게 알아놔야 돼요. 수립자는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수립 승인자 기초조사는 하나 둘 셋 조사 측량 하의한다.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경미가 나오는데 경미는 광역 기본계획은 경미가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경미는 관리계획부터 경미가 나오지 경미한 변경 그 경미 나오니까 경미한 변경이 광역과 기본계획은 없어요. 관리계획부터 경미가 나온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뭐냐 그러면 기초조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 경미 없어. 생략 없어. 무조건 해야 된다. 생략 안 돼.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정치가 광역과 기본계획 뭐라고요? 공청회. 관리계획은 공남 그럽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20페이지. 20페이지 위에 박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20페이지 위에 박스 보게 되면 자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정치하고 지방 의견 정치인데 광역은 조사 측량 해야 된다. 주민 의견 정치 공청회 누가 있다. 전문가가 있다. 지방에는 어디 지방? 자기 지방. 기본계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 해야 한다. 생략 안 돼. 조사 항목에 광역 없는 게 2개 추가된다.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2가지 추가. 추가되는 2가지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계획은 관리가 아니죠. 그 기초조사가 관리계획까지 되면 조사 측량 하의한다는 데는 생략이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생략이 있다가 나가죠. 광역 기본계획 생략이 없으면 관리계획 생략이 있음. 그러면 조사 항목에 광역 없는 거 기본계획은 2개 정하면 관리계획은 3개 추가.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기본이고 환경성 검토도 추가. 3개 추가되고 생략이 거기는 된다겠어요. 된다. 주민 의견 정치가 광역 기본계획 뭐라고요? 공청회. 전문가 있다 없다? 있다.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리계획은 공남. 전문가 없다. 생략이 된다. 지방 의견 정치가 광역 기본계획은 자기 지방.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지방. 관리계획은 자기 지방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계획 몇 개 있으니까 관리계획 몇 개 있다고요? 많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중에 뭐 할 때만 1번, 2번, 3번 할 때만 지방의 의견 듣는다. 이걸 묻는다고. 광역과 기본계획은 어디 지방 이걸 물어보고 관리계획은 어디 지방 아니고 뭐 할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그 박스가 문제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다는 전제에서 다시 넘어와가지고 19페이지. 19페이지 메뉴 의견 통지 너무 쉬워요. 주민 의견 통지 뭐라고요? 공청회. 전문가 있음. 생략이 안 돼. 지방이 어디 지방? 자기 지방. 자기 지방. 시도 가면 시도회. 시장은 시군회. 그 밑에 이제 승인 절차에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한데 승인주의 승인. 승인 어디 간다고요? 직권상급. 직권상급 잘 봐요. 시장으로서 직권상급 누굽니까? 도지사지. 시도 직권상급 누굽니까? 국장이지. 도지사 직권상급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승인 받냐고 못 받지. 도지사 단독 수립은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도하고 시장으로서 공동 수립은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승인한다? 시장 군수만 승인. 시도지사만 승인. 도지사 단독 승인 하나. 도가 시도 같이 하면 승인 하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승인은 직권상급 기획하시고 시도가 있으면 국장, 시장군수가 있으면 도지사. 도지사 단독 수립, 도지사가 시장군수 공동 수립은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획하시고 승인하기 위해서 뭐하고 뭐한다? 협의하고 심의한다.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일단은 심의가 나중이다. 협의 누구? 관계부처. 국장이 하면 예의상 뭐라 쓴다? 중앙 써준다. 지자체는 중앙이나 말만 뺀다. 그냥 국장이면 관계, 중행장. 도지사면 관행장. 며칠 내 대답하고 30일. 기억해야 돼요.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 며칠? 30일.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은 30일. 네가 하나씩은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날짜를 하나씩 잡아내야 돼요. 어떻게 날짜를 잡아내냐 그러면 자 이것만 학교 간다 보게 되면 57페이지. 57페이지 보게 되면 57페이지 맨 위에 법령별 관계부처 장과 협의 나왔죠? 1번 국계법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 며칠이라고요? 30일.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사항 많다 있잖아요. 그거 20일. 입지규제는 10일. 개발법 실시계획인가 20일. 도정법 사업시행인가 20일. 건축법은 사전결정 의제 뭐가 있어요? 계산, 농하 그 의제. 또 건축 의제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그쵸? 거기는 15일.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은 며칠? 20일. 자 그럼 생각.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 며칠이고? 30일이고 의제는 전부 다 며칠인데? 20일인데 뭐만? 건축법만 15일. 그리고 입지규제. 얘는 분명히 뭔데? 도시관리계획에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협의는 30일이 맞지만 빨리 하라고 얘는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빨리 하라고 얘만 10일. 그렇게 정리한다고 이제. 협의는 다른 데 안 나오니까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만 나오니까 며칠인데 30일이다. 의제되는 사항은 무조건 며칠인데 20일인데 건축법만 15일이다. 입지규제는 조속히 하라고 특혜 주는 거예요. 거기만 10일이다. 그렇게 정리한다고. 그러면 30일, 20일, 15일, 10일.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19페이지 가가지고, 19페이지. 협의하고 심의한다. 그러면 심의가 나중이다. 그러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장과 도의사는 결정된 내용을, 승인한 내용을 무조건 누구한테 준다? 협의했던 관행장 보내고, 신청했던 시장으로서 보내면 시장으로서가 들고 어디에다? 지자체 공고에다 공고하고 열람한다. 보여준다. 보고 어쩌라고? 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보고 말해라. 며칠? 14일. 보고 가라는 30일도 있고 기간이 없는 것도 있고 광역과 기본계획은 보고 가세요. 그러면 30일. 그런 숫자가 나면 좀 기억해야 된다고. 확인 문제는 스스로 푸시고 다 있으니까 스스로 푸시고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쉬워요. 광역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은 50%, 기본계획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은 90%, 관리계획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은 150%,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도 나오니까. 기본계획 갑니다. 자, 20페이지. 기본계획. 하나의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번이 주로 담당합니다. 관리계 수립에 지침이다. 광역이 아니고 관리계 수립에 지침이다.
구속력이 없다. 처분성이 없다. 처분성이 없다 그러면 처분 이게 행정처분이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뭔데요? 요약집 6페이지. 요약집 6페이지 빨리 봐봐. 행정처분이 뭔가. 뭐라고 나옵니까? 맨 위에 행정처분, 행정행위 나오잖아요. 딱 네 글자로 뭐라고? 권리 의무, 권리 의무. 행정기관이 뭔가 행위를 하니까 요약집 6페이지라니까. 이것은요 합격할 수 있다고, 이건 합격할 수 있다고 있잖아요. 이거는 요약집이고 지금은 요약집 6페이지. 이것 보라 그러면 저것 봐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6페이지 보면 맨유 보면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간단히 네 글자로 권리 의무입니다. 권리 의무. 행정기관이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해서 우리한테 내 권리를 없앤다든가 나한테 권리를 준다든가 의무를 준다든가 의무를 없앤다. 하여튼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행정행위, 행정처분하고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돼야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본다. 그 말을 갖다 우리는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요약지 20페이지 보면 기본계획은 3번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뭐가 없다? 처분성이 없다. 그 말이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기본계획 내용 안 봐도 괜찮아요. 뭐 빼고 다 있다? 관리계획 빼고 다 있다. 문제가 열심히 그냥 설명한 거 암기 다 하고 시험장 가는 거 시험장 갔더니 자 토지기본계획하는 설명이 다 틀린 것은 3번 토지기본계획에는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차라리 기본계획 내용을 암기를 하라고. 왜 관리계획 내용만 암기하라고 그러고 기본계획 내용을 암기 안 해가지고 내가 안 봤잖아요. 그럼 기본계획 내용에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안다고. 어떻게 한다고? 관리계획 빼고 다 있다고. 관리계획 빼고 다 있다고. 그러면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이 관리계획에 있냐 없냐 이거를 빨리 생각하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물어봤지 이런 얘기요.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기본계획에는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몇 번에 있다? 9번에 있어요. 9번. 모르잖아요. 어차피 믿어야지. 믿어야지 어쩔 거예요. 시험보러 가야 되는데 그게 믿는 거예요. 자 문제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의심증이 발동한가 하는 거 보자고 이제.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보라니까 여기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다 써야 됩니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에 관한 게 용도 지역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일일이 다 써야 되는가요? 용도 지역지구 쓰면 안 해야 되지 않나요? 자, 문제 이제 써줬어요. 문제. 자,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써적어 물어도 몰라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계획, 광역과 기본계획 어쩐다고 도로 설치할 것이다. 이거 기반시설. 도로 설치할 것이다. 이러고 오늘 때야 관리계획 따라가서 도로 그러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기반시설 관한 사항이 있다고. 공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얘는 설치 계획, 정비 계획, 계량 계획이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 아까 그런 거예요. 토지의 수요 용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계획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원주는 인구가 몇만인데? 30만인데 몇만 만들 건데? 50만. 그러면 거의 따블이 늘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 산을 깎아낼 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어디 산 이게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관리계획 빼고는 무조건 다 있다요. 기본계획 끝맺음이 뭐뭐에 관한 사항, 뭐뭐에 관한 사항. 추상적인 예들은 뭐뭐에 관한 사항. 구체적이니까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본계획에는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관리계획이 없으면 분명히 어디에 있다고? 기본계획에 있다. 그렇게 미라고.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있잖아요. 의심하면 내년에 또 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의심하면 내년에 또 온다고. 의심하면 안 돼요. 밑에 2번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그 박스는 뭐 읽어보면 좋아요. 우리 시험에 박스는 2번 딱 한 번 나왔어요. 2번 한 번. 3번 수립권자 및 대상자. 여기서 주로 답 나옵니다.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방향 제시입니다. 누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수. 자기가 관할하는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끝맺음이 하야한다. 하야한다는데 다음의 시군은 안 한다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정도면 암기돼 있어야죠. 수도권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제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전 시군 안 할 수 있다. 관할계획 전부.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광역시 수립된 시군 안 할 수도 있다.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좀 더 문제 봐보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얘기인가?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대선하는데 필요하면 인접도시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인접지자체장과 협의하면 됩니다. 수립해서 기초유산 조사팀장 끝맺음이 하야한다. 생략 안 돼. 조사 항목에 2가지 추가된다. 뭐가 추가되냐?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 경제, 사회문화 똑같이 하고 2가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무슨 2가지가 추가된다. 기초조사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추가한 2가지는 생략이 돼요. 추가한 2가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2가지는 생략할 수 있다. 언제? 몇 년이면 강사 변한다? 5년. 뭐 5년이 안 됐으면 강사는 안 변하잖아요. 큰 변화가 없잖아요. 한지 5년도 안 돼서 또 한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세요. 한지 5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기본계 2반이부터 5년 내 적성평가 제재 실시했다고. 근데 5년도 안 돼서 또 한다고. 그때는 안 해도 괜찮다. 5년 기억하시고. 밑에 의견 정치가 주민 의견 정치 뭐라고요? 공청회. 누구 있다? 전문가 있다. 생략 안 돼. 지방이 어디 지방? 자기 지방. 며칠 내? 30일 내에 대답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확정 승인인데 확정이 문제입니다. 확정이. 자, 확정이 승인이니까 시장 군수는 누구 승인받고?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이해가 쉬운 문제지. 승인 안 받는다. 본인이 직접 확정한다. 그게 중요해요. 승인 안 받고 직접 확정.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하려고 특광, 특시장이 확정하려고 뭐하고 뭐한다. 협의하고 심의한다. 협의 누구? 관행장. 그때 관행장하고 할 때 국장하고도 좀 해라. 국장을 빼버리면 너무 세. 국장하고도 한다. 며칠? 30일. 어디 심의요? 당연히 지자체니까 지방도시의 심의가 나중이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내용을 어디에 했다? 공고에다 공고하고 며칠 이상 보여준다? 30일. 기본계획 재검토 몇 년이요? 5년. 광역 몇 년이요? 없음. 기본계획 5년. 관리계획 5년. 정비 기본방침 5년. 정비 기본계획 5년. 리본의 기본계획 5년. 특이관리지구 1년 그래야지 1년. 특이관리지구 1년 재검토. 나머지는 5년 재검토. 찾을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 금방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가면 5년 재검토 금방 나오니까 찾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계획 재검토 몇 년인데 5년인데 광역은 재검토 안 하잖아요. 광역만 물어보고 광역만.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5년. 귀찮으니까 5년. 광역은 안 하는데 자꾸 물어본다고. 광역은 재검토 안 한다. 그럼 끝난다. 자, 이제 3절 관리계획. 자, 총설에서 1번 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 개발정비 보존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인데 1번 공용제한중 계획제이다. 구속적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공용제한중 계획제이다.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공용제한중 계획제이다. 그 말은 8페이지, 요약지 8페이지. 요약지 8페이지 빨리 봅시다. 8페이지 보면 4번. 자, 부동산공법은 공용부담법입니다. 공용 그러면 글자를 말 바꾸면 공익이에요. 공익. 공용
그걸 갖다가 비슷하게 바꿔버리면 공익. 부담은 의무예요. 의무. 무슨 얘기냐?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의무를 준다고. 너 이거 하지 마. 사람한테 의무 주는 거. 여기에 때 이런 행위 하지 마. 재산권한테 의무 주는 거. 사람한테 의무 주면 인적 공연 부담이고 재산권에 주면 물적 공연 부담인데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니까 전문으로 뭐고요? 물적 공연 부담. 물적 공연 부담이 뭐가 있냐? 공용 제한, 공용 수용, 공용 한지, 공용 한권이 있는데 공용 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에 가하는 제한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에 가하는 제한인데 거기에 공물 제한, 사용 제한, 부담 제한, 계획 제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물 제한은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사용 제한이 뭔가 재수 없으면 툭 치고 나온다. 이거 사용 제한이다. 맞냐? 그럼 해야지. 이게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사용하면 개인은 기간 동안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공용 제한 중 사용 제한이라 한다. 그럼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용 제한이 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사용 제한이라고. 행정청 이거 아닙니까? 광역기본계 관리계 전부 다 행정계 일정한 행정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기초조사. 그럼 남의 땅에 들어가야 조사하려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하면 그 기간 동안 토지소에 써요 못 써요? 못 쓰지. 그 토지 보상하잖아요 보상. 그 기간 동안 못 쓴다고. 그게 뭐냐 그게. 못 쓰는 의무. 그게 뭐냐? 공용제한 중 사용제한이다. 공용제한 중 사용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러니까 타인토지 취입 사용제한이 두 번째 부담제한인데 부담 그러면 자기, 부당하게 수인할 수인 뭐라고? 참아야 한다. 참아내야 될 의무. 부담이 뭐라고? 의무. 수인 부담은 수인 의무. 참아야 될 의무. 자기 부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 부자기 부담. 소극적으로 안 해야 될 의무. 국가가 이거 해. 그럼 어찌해야 돼요? 해야 될 의무. 하지마. 안 해야 될 의무. 이거예요. 공법상 행위자는 전부 다 하지마. 그럼 뭐가 있어요? 안 해야 될 의무. 컨닝 해 그래요. 하지마 그래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어쩐다고?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그런 게 뭐라고? 그런 게 부작위 의무입니다. 공법상 행위자는 100% 뭐다고? 부작위 의무다. 부작위 의무. 부작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제인데 계획제란 행정계획. 지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 전부 다 계획 아닙니까? 저 계획 왜 만든대요? 목적이 있겠지. 뭔가 목적 달성해야지. 그 목적 달성하려면 뭔가 제한을 가하겠지. 그런 게 계획제한이에요. 행정계획 목적을 달성해서 재산권을 가는 제한. 그런 거 우리가 계획 제한한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해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해서 규제 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은 그 목적 달성. 도시관리 뭔데? 도시를 가장 잘 꾸미는 계획.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한을 간다. 그게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용수용 뭐라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어오는 거. 반대로 뭐 준다? 보상한다고. 일반법이 무슨 법이요? 공치법. 공용한지는 그것도 공익이 공익.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만드는 그것도 공익입니다. 그래서 공용한지란 토지의 평면적인 효용이죠.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만드니까 평면적인 효용정지. 토지의 효용입니다. 토지의 이용가치 높이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기타 권리관계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 일반법 무슨 법? 도시개발법. 자, 공용환권. 이게 환지가 2차원이면 환권은 3차원이에요. 3차원. 입체적. 환지가 평면적 그러면 환권은 입체적. 토지에 뭐가 들어간다 이제? 건물이 가요. 건물이.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한 평면적 입체적 효용 징조에서 특정 구역 내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거. 그게 어디 가면 나오냐? 도정법에서 써놔요. 관리처분계. 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뭡니까? 시행 방식이. 재개발은 관환, 재건축 관, 주거환경 개선은 기. 어떻게 잊어먹어야지. 기, 그 다음 뭐예요? 수, 그 다음에 환, 관, 혼용.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지, 중요하니까. 기, 수, 환, 관, 혼용.
기반시설 정비는 누가 하고 시행자, 건축비라는 소유자, 전부일부 수용하고 우선공고 뭐라 한다? 환지 뭐라 한다? 관리처분계 얘가 뭐라고? 환권이라고 환권. 관리처분계획이 환권 방식이에요. 환권 방식. 그렇게 알아야 돼요. 환지가 땅끼리 바꾸는 게 환지 아닙니까? 환권은 권리관계 변화이라고. 땅 가지고 있는 데한테 땅 건물 줄 수도 있고 건물 줄 수도 있고 막 바뀐다 이것은. 그래서 권리관계 변화에서 환권 그래 환권. 그래서 공용 뭐라고? 공용 환권은 문제가 뭐라 나오냐? 중개사 12회 시험에 다음 중 도정법과 관계없는 것은 1번 추진위원회 2번 주민대표회의 3번 안전진단 4번 공용환권 5번 시범도시. 다음 중 도정법과 관계없는 것은 공부 안 하면 여기서 먼저 이렇게 찍고 넘어가 본다고. 공부 안 하면은 밑에 뭐가 있는데 시범도시. 무슨 법이요? 국계법이지 국계법. 근데 도정법의 공용환권이 어디서 나왔지? 이런 얘기요. 관리처분계획이 뭐라고요? 환권 방식이요. 환권. 이렇게 알아야 된다. 관리처분계획이 환권 방식이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짓말 못해요. 안 배웠다 거짓말 못한다고요? 녹화 다 떠났으니까. 절대 거짓말 못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법은 완전 출제자가 작정하고 쉽게 내면 10개, 15개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안 배웠어요. 미안하지만 안 배웠어요. 이 정도 내용이 40개에서 10개는 15개는 안 배운 게 나온다고. 이거 안 배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안 알려줘서 떨어졌네 원망하지 말라고. 작년에 우리 학원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네. 한 93%, 4%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합격한 애가 너무 신나, 거의 다 했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97%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 먹었다고. 이거를 또 치사하게 옆에 학원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과대 광고했다 해가지고 그거 막 조사해보니까 93, 4% 나오더라고. 과대 광고해가지고 이게 벌점 먹어요, 벌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들고 다닌 애가 우리 학원에서 공법 최고 못 봤어요. 현수만 만들어서 과대 광고하고 다닌 애가 원장이 하란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너무 신나서 과대 광고 다 해본 거지, 지금. 원장 벌점 맞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했는데 걔가 몇 개 맞췄냐 그러면 26개 맞췄어요, 공법. 걔가 가장 조금 맞힌 애예요. 우리 학원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정도는 안 배우니까 이거 안 배웠다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어쩌라고? 배운 거 맞히고요. 888 찍으면요. 최고 조금 맞힌 사람이 26개 맞히더라고.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욕심내, 안 배운 거 욕심내지 말고 배운 것만 정확히 알고 가자고요. 배운 것만. 그래서 공용 제한, 공용 수용, 공용 한지, 공용 한건 분명히 한번 들어봤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요약지 23페이지 가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은, 자,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죠.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개발정비 보호전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밑줄이 없잖아요. 그 말은 함정 안 쓰잖아 지금 이 얘기요. 두 번째,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으로서 구속적 계획이다. 뭐가 있다? 처분성이 있다. 그 말은 권리의무에 영향을 준다. 행정처분이다. 지금 이 얘기요. 그래서 2번 판례는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처분을 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럽니다. 판례입니다. 요약집 지금 23페이지 보고 있어요. 요약집 23페이지. 어제 그제 수업하다가 야간만 수업하는데 둘이서 뭔 일인가 계속 못 찾는 거예요. 페이지를. 우리는요 이렇게 요약집 하는데 제가 어제 그제 수업한 그 학원은 요약집을 안 줘요. 프린트 복사해줘요. 왜요? 공법 선생이 4명이 있어요. 4명. 공법 선생이 4명이나 있는데 요약집을 4개를 못 만들잖아요. 기본서는 하나 만들면 선생들이 다 알아서 해요. 법조문을 갖다 짜 맞춘 게 기본서니까. 요약집은 선생마다 강의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요약집은 나는 이거 넣을 거야, 나는 뺄 거야. 그러면 선생들이 자기 판단에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것 같으면 넣는다고. 근데 안 중요하면 안 넣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거를 이 요약집 언제 만들었냐. 이 요약집 91년도에 만들었어요. 이 요약집이 1991년도에. 몇 년 됐어요? 이게 이때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완 이게 지금 이게 요약집이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27년, 28년 된 거예요, 이거. 이거 만든 지가. 계속 보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게. 편집이 잘 됐습니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편집 능력은 떨어져요. 편집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는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아니 나는 내 걸로 하고 싶은데 그 학원에서는 선생님 4명이니까 안 써준다고 한 명만 해야지 어떻게 4개를 다 만드냐고. 거기는 주 타겟이 그런 동강, 판매가 동강. 하나 보내면은 이게 배송비가 보통 2,500원, 개인이 보내면 4,000원 들어요. 이거 하나 보면 4,000원 든다고 이거. 개인이 보내면. 그러면 하나 볼 때 4,000원이잖아요. 10명이 얼마입니까? 4만원이죠. 100명이면요. 40만원이죠. 1,000명이면요. 400만원이죠. 8,000명이면요. 2만 명이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송비가 하나만 억 단위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못 보낸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하나만 주고, 선생님들은 하고 싶으면 프린트를 하세요, 프린터, 유인물로. 그러니까 그 학원 유인물 하다 보니까는 오늘 배운 만큼만 유인물 준다고. 근데, 오늘 제가 20페이지 줬으면, 이걸 진도를 딱 끝내야 하는데, 18페이지에서 끝나고 그랬어요. 다음 주 가져오세요. 2페이지 남았으니까. 다음 주는 그거 안 주니까. 그럼 2페이지 하다 이제 2페이지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받은 거 또 하겠죠? 하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둘이서. 왜 그렇게 못 찾냐고, 둘이서. 좀 못 찾으면 좀 옆에 좀 떠릿떠릿한 사람 같이 앉든가.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가버렸어요. 두 사람이. 삐졌는 것 같은가.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업하다가 안 웃으면서 얘기하더라도요. 속은 웃고 있거든요. 절대 뭐라 한 게 아니니까 중간에 삐져서 가고 그런 거 없게요. 23페이지 보면 그래서 도시관리계 수립 결정 절차에서 1번 위반 절차는 자 위반 절차 상식으로 원주시 도로 누가 만든다고요? 도로 계획은 원주시장이, 공공계획은 원주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해야 되는데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횡성군도로는 횡성군수가 해야 되는데 봐요. 여기가 여주예요. 여주 여기가 원주예요. 여기가 횡성이에요. 누가 한다고? 원주시장, 횡성군수, 여주시장. 이거는 누가 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죠? 누가 합니까? 둘이 만나면 되지. 만나가지고 공동해요. 공동 하든가 아니면 이번엔 네가 하고 이번엔 내가 하자 이러면 되는데 만나서 협의가 되면 공동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하겠다 우기면 안 하겠다 버티면 얘들 위에는 누가 했다? 강원도의사가 네 해 이러면 된다고. 도의사가 정해준다고. 걸쳤네요. 둘이 어쩐다고? 협의해서 공동하든가 아니면 위반 절청하든가. 협의가 안 되는데요. 너하고 나하고는 어라 나는 누군데? 경기도인데 누군데? 강원도인데 지정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한다고?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가면 된다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정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시 정서가 위반해야 한다.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든가 위반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둘 이상 도시가 도 안에 있으면 도의사가 정하고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정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원수가 한다고. 근데 예외. 영동고속도로는 이거 심각하잖아요.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니까. 그럼 누가 한다? 국가계니까. 그때는 국장이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그래도 써놨죠. 누구는 못한다? 주민은 못한다. 주민은 절대 못한다. 위반은 못한다. 왜 물어보는데?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주민은 위반은 못하고 위반 제한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계획인데 광역, 우리가 순서적으로 무예보가 있고 광역 밑에 기본계 밑에 관리계 있으니까 관리계획은 어디에 적합하게? 당연히 상위계, 광역 기본계획 적합하게. 서로 다르면 봐봐요. 기본계획 어디에 맞춰야 된다? 광역에.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쩐다? 광역이 우선한다. 관리계획 어디에 맞춘다? 기본계획과 광역에. 기본계획, 광역에.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물어본다고. 여기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는 서로 다르면 관리계획이 유효야 무효야 이렇게 묻는다고. 묻는 말이 이제 바뀐다고. 왜 이렇게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광역과 기본계획은 둘 다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정돼도 국민들이 따라야 안 따라요?
따라야 될 의무가 없지. 그냥 보고만 끝나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따라야 되거든요. 따라야 되는데 이 계획이 무효면 따라야 돼, 안 따르죠? 안 따른다고. 유효면 따라야 된다고. 이래서 이러고 물어본다고. 따를 거야, 말 거야. 관리계획이 광역기본계획 부합, 적합해야 되는데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관리계획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도 유효하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안 맞지.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바뀌어야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자, 광역을 먼저 수립을 했어요. 광역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하고 싶으면 보라고. 수립된 광역을 보고 만들라고. 관리계획을 하고 싶으면 보라고, 보면서 하라고. 그러면 밑에가 위에 맞아 안 맞아? 100% 맞지, 100%. 100% 맞는데. 자,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계획 수립. 위에 광역 기본계획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더라도 기본 관리계획은 없더라도 속초 인구 몇만이요? 속초 8만입니다. 8만. 무슨 80만이요? 8만. 군이. 네. 군이가 인구 3만도 안 돼요. 군이잖아요. 군. 영주 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군인은 인구가 3만도 안 된다고. 인구가 몇만 된다고? 3만도 안 된다고. 거기 사람 삽니까? 인구가 사람이지. 사람 산다고. 그래도 걸어다녀, 날아다녀? 그럼 도로 있어야지, 그러면. 학교 있어야지. 공원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관리계획. 이거는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만들었다고. 기본계획 광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있어야 맞추지. 근데요, 군수가, 이제 만든다. 이제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 봅니까? 위를 봐야지 왜 밑에를 보냐고. 위가 없잖아요. 봅니까? 안 본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다고 이게 안 맞아진다고. 그때는 네가 얘에 맞게끔 뜯어 고치라 지금 이런 얘기요. 광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기본계획 관리계획 만들었네. 이제 광역 만들어야지 본다고? 절대 안 본다고. 위를 봐야지, 위를. 국가계획을 봐야지, 얘는. 안 보다 밑에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 뭐가 우선한다? 얘가 우선한다. 너 뜯어 고치고, 너 뜯어 고치라 지금 이런 얘기야, 지금.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묻는다고. 광역기본계획 서로 다르면 광역이 우선한다. 관리계획이 광역기본계획에 다르면 이거는 우선이 아니고 그래도 유효하다. 변경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부합해야 되되 기본계획 광역에 부합해야 돼. 부적합해도 유효합니다. 어쩌라고? 따르라고. 계속 따르라고. 바꿀 테니까.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2번은 시험에 나오도 절대 답 안 되면 읽고만 싹 넘어가는 거. 지문 5개 채우려고 나오는 애. 오지선다니까. 2반자는 입할 때 도식을 둬서 보호자는 계획 서면서 만든다. 평소에 뭐라 했습니까? 말로 하지 말고 지도에 그리고 서류 꾸민다. 그렇게만 생각하라고. 도시관리가 우리끼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지도에 다 그려놓고 각종 서류도 꾸미고 기초조사 결과도 해야 되고 재원조달 방법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서류 다 꾸며가지고 이 계획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지도 그리고 서류 꾸민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또 간첩이죠. 수식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입안자인데 입안자는 100% 나와요. 100%.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입안자는. 주민이 뭐를 못하지만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하자고 제안 말은 합니다. 말은 입안합시다. 말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별표지 맨날 별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말을 안 하는 이걸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몰라서 말은 안 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알아요. 알아도 말 안 해요. 어제 인천에서 중개업 한 20년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요? 5년 뒤에 중개사 완전 뒤집힐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럼 지금 분위기 감지 못합니까? 법인이 들어오면 뭐 들어가지고 개인은 못할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뒷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5년 50년 가도 합니다. 그 법인하고 기업하고 우리가 같이 다이다이 뜨면 되니까. 그러면 되죠. 그 기업은 혼자 하지만 우리가 5,000명이 모이면 못 해봅니까? 충분히 해볼만 해요. 제가 5,000명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13,000명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게 문제지만은 거의 보면 13,000명이죠. 그 중에 추려가지고 5,000명이 뭉치면 충분히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걱정 마세요. 그 다음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무슨 얘기냐? 이게 도시관리계 입안 제한을 여러분이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고 끝나지 말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쓰라 이런 얘기요. 도로 만듭시다. 그 말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도로 만듭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돈 안 되니까. 뭐 하자고?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 개발해서 뭐 하게? 창고 용지, 물류창고 짓게. 물류창고 짓는 게 힘들어요. 땅이 없으니까. IC 인근에서 2km는 다 좋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물류창고 용지. 넘바산 깎아서 만들라고. 어떻게 만드냐고. 허가 안 해준다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법에서 줬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이런 조건 갖춰서 들어가면 시장은 해준다고. 그게 여기에 나온다고.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입안을 제안할 때 시장님 합시다 그러지 말고 들고 가세요. 뭐 들고 가세요? 서류, 지도. 그래야 시장이 검토해보고 타당성 있으면 하자 이러고 나오게끔. 그러니까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데 말로 하지 말고 도시관리 도서 보호자는 결성을 첨부해서 제안하면은 시장에 봤을 때 타당하면 입안해야죠. 입안하려면 서류 만들고 꾸며야죠. 또 만들고 꾸미지 말고 그냥 그거 그대로 쓰자고요. 그대로 도시관리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요?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있다고요? 6개, 6개. 그 중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주민이 합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다가 아니고 몇 개만 딱딱딱 해가지고 4개만 정해, 4개만. 뭐라고? 기, 지, 개, 폐 이런 식으로. 기가 뭐라고? 이거죠. 기반에서 설치합시다. 정비합시다. 개량합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 만듭시다. 개 그러면 용도 지구 안에 용도 지구 뭐가 있어요? 특보, 화재경고, 개복지. 마지막에 뭐라고요? 개복지. 개복지 물고기 확인했나요? 확인해야 돼. 물고기 그 물고기 큰 물고기. 개복지 큰 물고기 확인하고 그러면 그 개가 뭡니까?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어떻게 세우는데요? 주, 산, 관, 복, 특 거기서 산. 뭐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합시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공장 부지가 나오고 물류창고 부지가 거기서 나온다고. 맨날 물류창고 부지 찾습니다. 이 말 하지 말고 만들어서 팔 생각 한번 해보라고. IC 인근 2km 땅 딱 잡아 딱 섹터 딱 정해가지고 다음 가면 네이버보다 다음이 좋은 것은 다음은 쫙 해가지고 잡아주는 이 지도가 있어요. 네이버는 이게 없어요. 딱 해가지고 2km 딱 해서 쫙 늘려서 딱 정해보라고. 어디에 들어오는가 이게. 그러면 이런 땅 찾아가지고 일단은 계획관리가 50%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도 누르면요. 거기 지적 누르면은 용도지역이 쫙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핑크색이 계획관리, 연한 핑크색. 그 계획관리가 50%, 그러니까 여기서 핑크색이, 여기 핑크색이 이만큼 있고, 여기에 녹색이 좀 있고, 무슨 색이 있으면 시작해가지고 2kg 하는데, 그러면은 이건 많이 안 해줘요. 3,000평에서 9,000평까지만 해준다고. 그러면 이만큼 딱 해서 내가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해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네이버 지도에는 면적 측량이 자, 딱 해서 누르고 딱 넣으면은 면적이 쫙 나온다고. 3만 정부터 미만. 이만큼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를 갖다 뭐하게? 산울동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게. 근데 이렇게 설명해주면 한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 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써야 되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장 부지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요. 국가는 쉬워요. 국가산업단지. 국가는 쉬워요. 일반 산업단지. 국가는 쉬워요.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자체는 쉬워요. 농공단지. 그렇게 들어간다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요. 근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강릉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도광장. 그분하고 차 한잔하고 경포대를 갔더니 경포대 가서 여기 있는 현대가 호텔도 있고 경포호수가 있고 2층 가게 되면 백사장이 있고 그럼 우리가 쭉 해가지고 경포호수 지나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이리 들어간 데도 있고 여기가 약간 번화가고 여기 가면 식당 가면 삐끼 엄청 많은 지금 삐끼가 한 명도 없고 금 딱 끊어놓고 이거 넘어가서 삐끼 하게 되면 영업정지. 지금은 경포대가 절대 손님을 안 끌어가요. 딱 이쯤 서가지고 어세요 이 말이에요.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경포대가 망할 뻔했다고. 경포가. 그래서 강릉시에서 이 선 넘어오지 마라 이제는. 단속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단지가 너무 편해요. 근데
여기에 느닷없이 호텔이 2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호텔이 왜 들어왔을까? 이 용도 지역은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21 용도 지역은 없는데 이런데 뭐가 빵 들어가면 관광휴양개발진입지구. 그게 지역을 깬다고. 관광휴양개발진입지구 들어가면 호텔 얼마든지 들어간다고. 그거 하려고 이 지구를 지정을 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공장 부지하고 물류창고 부지 힘들다고. 근데 조사를 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라고 이만큼이면 얼마 한다고?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합시다. 해주라고 법을 만든 것이지 하지 말라고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가가지고 교수님 저 이틀 만에 제가 계약서 2개 썼어요. 뭐 썼는데? 원룸 2개. 얼마 받았는데? 40만 원 받았어요. 20씩 해가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1년에 한 컷 못 써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컷 못 써도 1년 동안 이런 작업해가지고 2년, 3년째 가도 훨씬 빨라요, 우리가. 그 원룸 쓴 사람보다도 저 계획이 그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대한민국 물류창고 부지는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물류창고 찾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이게. 나오는데 땅이 없어요. 있는 거 찾으려니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만들 생각을 안 해요.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중개해요. 제가 대한민국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말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넣을 테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진짜 할 거예요. 지금 계획이 내년에 수업을 더 빼고 지금 올해 제가 3일 하거든요. 작년에 5일 하다가 이틀 빼고 3일 하고 내년은 하루만 하고 하루가 어디 될지 몰라요.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그리 가야 돼, 그리. 그래서 저 목표가 그겁니다. IC 인근 2km에다가 산유통 개발진흥지구는 다 지정해놓고 땅 산다는 것이 아니고 지주 작업해가지고 땅같이 높입시다. 파는 건 내가 팔 테니까. 내가 팝니까? 여러분이 팔아야지. 나는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합시다,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하고 산유통개발진흥지구고 그 다음에 리얼이 용도지구 폐지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 경관지구 지정했으면 규제하겠죠. 경관 해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빨리 열지 마 이런 게 나오거든요. 미건 해치니까 이게. 그러면 경관지구 지정 규제하는데 경관지구 없을 거야. 그럼 규제가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막으려고? 그 대신 여기에다가 없애고 여기다 뭐 넣는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뭘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규제해준다고. 그 규제를.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이걸 확 줄여서 무슨 말인지 아니까 용도지구 폐지. 그래서 기지개폐 그랬어요. 기지개폐.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민이 이런 제한할 때는 제일 먼저는 기가 얼마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동입니다. 5분의 4하고 나머지는 3분의 2동인데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해서 교수님 한자공법에 4분의 5라고 나왔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진짜요. 제가 말을 4분의 5라고 했나요? 맞기는 5분의 4 맞게 나왔네요. 그럼 제가 말할 때 그러면 말을 할 때 4분의 5라고 말한 모양이에요. 4분의 5라고 말하면 그냥 5분의 4로 그냥 그 정도는 4분의 5가 어디서 4분의 5가 5분의 4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인데 이제 거기까지 암기했다 하고 그 위를 봐봐요. 위가 황당한 거예요.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있잖아요. 국계법하고 개발법하고 도정법은 도시계획에 관한 법이에요. 도시계획에 관한 법. 그러니까 출제자가 누구냐? 도시계획과 교수예요. 도시계획 교수. 건축법은 건축과 교수고 농지법은 그쪽 교수고 교수가 출제 의뢰가 들어갈 때는 이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도시계획과 교수다 그러면 국계법, 개발법, 도정법은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개발법에서 자 환지 방식의 개발에 수립할 때는 면적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환지 방식 개발에 수립할 때는 컨닝 하지 말고 면적 3분의 2, 청소 2분의 1. 포인트는 그렇죠. 와 그래야지 와.
개발법 무조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이니까 함정은 와다 와. 그러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얘가 제외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포함. 작년 시험 문제가 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거기서 뭐라고 나왔는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1. 틀렸다? 이러고 나왔다고. 국공유지 포함이다. 개발법 포함인데 여기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충돌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은 귀신처럼 그런 것만 골라낸다고. 떨어져라 이런 얘기. 헷갈리면 떨어져. 여기는 어쩐다고? 제외. 기억해. 제외.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데 거기서 특히 이제 산업 유통이 중요하니까 산업 유통 앞에다 물류 창고, 공장 부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쓰자. 이거 써놔야죠. 아니면 제가 만들 테니까 저한테 전화하자 그러든가. 산업유통 개발지를 제한할 때는 면적이 안 큽니다. 10,000에서 30,000이니까 3,000평에서 9,000평밖에 안 돼요. 절대 안 커요, 이것은. 그럼 부지 만들자 말할 수가 있어요. 10,000에서 30,000. 대상 지역은, 자, 투자 1순위. 21 용도 지구에서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 투자 1순위 계획관리, 2순위 자연농지, 3순위 생산관리. 거기서만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계획관리 면적 전체 면적의 50% 이상. 공고 봉부하고 계획관리가 이래서 좋아. 좌우지간 계획관리는 좋아요. 계획관리 50 이상. 그 다음에 늘 과도한 개발 방지에서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합격의 이해를 찾아내야죠.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교조. 어디 있습니까? 모르지. 어쩐다고? 어디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전환을 할 줄 알잖아요. 어디에다? 국토부에다가. 그 기준 고시, 어디에 고시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지. 자, 5번 결과 통보입니다. 제안받았으면 대답을 합시다. 며칠?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잘 나야죠. 협의해서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조사 잠시 쉬고 합시다.